어느 날 뒤풀이 자리에서 술이 돌자 한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회장님, 솔직히 말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바보입니까? 19홀까지 가는 방법. 우리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순간 웃음소리가 멎었다. 여성 회원들은 술잔을 내려놓고 서로를 바라봤다. 도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에이, 무슨 말씀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골프 즐기자는 뜻에서 한 말이죠. 그러나 이미 씨앗은 뿌려졌다. 남자 회원들의 눈빛은 거짓말이라 외치고 있었다. 골프 동호회에서 라운딩을 마치고 19홀까지 가는 이야기. 매일 19홀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주변에 삽시간으로 퍼지고 과연 19홀의 결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은 쉰이 넘어선 나이에 문득 자신이 너무나도 무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회사에서는 이미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집에서는 아내와 자녀들마저 각자의 세계로 흩어져 있었다. 하루하루가 퇴직자 모임과 동네 장기판을 오가는 반복. 그렇게 늙어가긴 싫었다. 골프나 한번 해볼까? 그는 충동적으로 중고 사이트에서 클럽을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골프 동호회 신설, 회원 모집합니다. 즐겁게 라운딩하며 친목 도모해요. 의외로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여성 회원들의 가입 문의가 줄을 이었다. 남편과 아이들에 치여 숨 쉴 틈 없는 중년 여성들이었다. 그들 역시 삶의 권태와 공허를 달래고 싶었던 것이다. 첫 라운딩은 평범하게 시작됐다. 18홀을 도는 내내 땀이 흐르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런데 경기 후 도연은 자연스레 한 여성 회원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우리 한 홀만 더 칠까요? 그 순간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곧 은밀한 암호가 되었다. 19홀. 라운딩 후 호텔이나 펜션으로 이어지는 비밀의 시간. 그는 매번 다른 여성 회원과 그곳에서 마지막 홀을 마무리했다. 무료한 일상의 파문이 일었고 그는 그 파문 속에서 젊음을 되찾는 듯했다. 그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다. 누군가는 귀띔하듯 말했고 누군가는 은근히 자랑처럼 떠벌렸다. 그 동호회 진짜 마지막 홀이 있대. 18홀 말고 19홀이 따로 있다는 거야. 이름 모를 바람은 삽시간에 번졌다. 너도 나도 가입하려는 남자들이 몰려들었다. 동네 치킨집 사장, 은행 지점장, 심지어 시의원까지. 그들의 눈빛은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19홀까지 갈 수 있는가였다. 하지만 정작 방법은 알 수 없었다. 도연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라운딩을 이끌었고 여성 회원들은 모른 척하며 파트너를 바꿔가며 티샷을 날렸다. 남자 회원들은 괜히 캐디팁을 더 얹어주고 스윙 자세를 칭찬하며 은근한 접근을 시도했지만 허탕만 쳤다. 그들의 탐욕은 점점 커져갔다. 어떤 이는 술자리를 마련해 비밀을 캐내려 했고 어떤 이는 회원 여성에게 선물을 내밀며 19홀의 길잡이를 자처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분위기는 어긋났다. 회원들 사이에 질투와 음모, 뒷말이 쌓여갔다. 어느 날 한 남성 회원이 도연에게 따졌다. 회장님, 솔직히 얘기합시다. 도대체 어떻게 19홀까지 가는 겁니까? 다들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순간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도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이미 동호회의 균열은 시작된 것이었다. 여성 회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남성 회원들은 의심과 분노를 키웠다. 결국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 흘렸고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들켜 파탄이 났다. 19홀 동호회라는 이름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륜과 추문 그리고 파국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도연은 텅 빈 연습장에 홀로 서서 클럽을 움켜쥐었다. 잔디 위에는 그가 뿌린 환상과 욕망의 잔해가 흩어져 있었다. 처음엔 무료함을 달래려 시작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무료함은 결국 그의 인생을 삼켜버렸다. 그날 이후 19홀은 더 이상 골프의 은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무너진 일상의 상징으로 남았다. 19홀의 소문이 동네를 넘어 인근 도시까지 퍼져나간 건 순식간이었다. 그 동호회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더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은 점점 과장이 더 쉬워졌다. 회원만 되면 자동으로 19홀까지 간다는 헛소문까지 나돌았다. 신규 회원 모집 공지는 올릴 필요도 없었다.
가입을 원한다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들이었다. 새로 들어온 남자 회원들은 라운딩보다 뒤풀이 자리에 더 진심이었다. 경기 도중에도 여성 회원의 공을 대신 집어주며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었고 점수 기록보다 연락처 교환에 더 집착했다. 혹시 끝나고 시간 좀 괜찮으세요? 그들의 집요한 눈빛에 여성 회원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동호회의 공기는 서서히 탁해졌다. 원래라면 스윙 자세를 교정하며 웃음이 오갔을 시간에 눈치와 탐색이 오갔다. 누가 누구와 함께 남는지, 누가 회장 도연의 비밀을 알고 있는지 그 얄팍한 궁금증이 모임을 옥죄었다. 어느 날 뒤풀이 자리에서 술이 돌자 한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회장님, 솔직히 말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바보입니까? 19홀까지 가는 방법, 우리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순간 웃음소리가 멎었다. 여성 회원들은 술잔을 내려놓고 서로를 바라봤다. 도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에이, 무슨 말씀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골프 즐기자는 뜻에서 한 말이죠. 그러나 이미 씨앗은 뿌려졌다. 남자 회원들의 눈빛은 거짓말이라 외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동호회 안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의심하는 남자 회원들 도연을 몰래 뒤쫓거나 여성 회원들에게 은근슬쩍 캐묻기 시작했다. 불편해진 여성 회원들 모임 참여를 꺼리거나 차츰 모습을 감췄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 다음 라운딩에서 터졌다. 라운딩이 끝나고 한 남성 회원이 억지로 여성 회원의 손목을 붙잡았다. 저 이번에 19홀 같이. 그의 취기에 젖은 목소리와 손길은 주변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다른 남성 회원이 나서며 싸움이 벌어졌다. 야, 그렇게 억지 쓰는 게 어딨어. 그럼 넌 뭐야, 너만 알고 있으니까 배 아픈 거 아니야. 욕설과 고성이 오갔고 경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캐디들이 달려와 말릴 정도였다. 그날 밤 단톡방은 폭발했다. 이제 대놓고 장난치는 겁니까? 회장은 답을 내놔야 합니다. 여자 회원들은 우릴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와 의심,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여성 회원들은 조용히 방을 나갔고 남은 건 남자들의 분열뿐이었다. 김도연은 한참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럴 줄은 몰랐다. 단순히 무료함을 달래려 시작한 건데.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한번 터져버린 욕망과 소문은 걷잡을 수 없게 번지고 있었고 곧 동호회 자체가 무너질 순간이 올 터였다. 그 균열의 한가운데서 도연은 혼잣말을 삼켰다. 결국 19홀이 나를 삼키는 건가? 골프 동호회 단톡방이 사실상 폭발한 그날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여성 회원들은 더 이상 모임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대신 남자 회원들만 남아 서로에게 날 선말을 주고받았다. 누군가는 도연을 향해 회장이 여자들 독점하려고 비밀 감춘다라 했고 또 다른 이는 애초에 그런 건 없었다며 싸움만 부추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진 한 장이 단톡방에 올라왔다. 흐릿하게 찍힌 호텔 로비 사진. 도현과 한 여성 회원이 나란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거 봐라. 결국 19홀 있잖아. 순식간에 방은 달아올랐다. 누군가는 증거라며 확대해 보냈고 누군가는 가짜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미 불씨는 붙었다. 소문은 더 이상 회원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사진은 캡처되어 외부로 흘러갔고 회원들의 가족들, 이웃들까지 알게 되었다. 동네 마트 주인도, 교회 집사도, 심지어 도연의 아내까지. 여보, 이게 뭐야?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도연은 변명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남자 회원들의 분노는 다른 방향으로 번졌다. 회장이 다 헤쳐먹은 거야. 우리가 바보냐? 여자 회원들이랑 짜고 돈 뜯어내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모임 회계 장부를 들춰보고 누군가는 도연의 회사까지 찾아가 떠들었다. 한때 골프클럽에 울려 퍼지던 드라이버샷의 청량한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다. 대신 뒷말과 욕설 그리고 폭로가 가득했다. 그 동호회 불륜 모임이라던데. 19홀까지 쳤다지 뭐야. 소문은 사리부터 퍼졌다. 누군가는 동호회가 고객 맞춤 불륜 알선 업체라고까지 말했다. 결국 경찰에까지 민원이 들어갔다. 저기요, 우리 남편이 이상한 모임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아내가 매번 골프 치러 간다더니 그게 다.
형사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수첩을 펼쳤다. 도연은 점점 고립됐다. 회원들은 등을 돌렸고 여성 회원들은 연락을 끊었다. 아내는 방을 따로 쓰기 시작했고 회사에서는 휴직을 권고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텅 빈 연습장에서 홀로 클럽을 쥐었다. 불 켜지지 않은 필드, 바람만 스산이 불었다. 처음엔 단순했지. 무료함을 달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가 휘두른 드라이버는 허공을 가르며 메아리 쳤다. 그러나 맞아줄 공도 응답할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회장님, 아직 19홀 하고 싶지 않으세요? 낯선 여자의 낮은 목소리. 도연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그 소문 속에서 새로 태어난 그림자였다. 그는 깨달았다. 19홀은 이제 그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욕망을 좇는 자들이 만들어낸 괴물이었고 스스로 번식하며 퍼져나가는 추문의 이름이었다. 김도연은 더 이상 골프장을 찾지 않았다. 동호회 단톡방은 이미 폐허가 된 지 오래였다. 남자 회원들은 서로를 고발하듯 음해했고 여자 회원들은 번호를 바꾸거나 단체 탈퇴를 선언했다. 그들의 입에서 오르내린 19홀은 이제 농담이 아닌 추문과 비난의 상징이었다. 그 모임 알지? 다 불륜이었대. 아내를 골프 핑계로 내보내면 안 된다더라. 식당, 미용실, 심지어 초등학교 앞까지. 동네의 모든 입이 도연을 가리켰다. 가장 치명적인 건 집안이었다. 아내는 이불을 다른 방으로 옮겼고 딸은 입을 굳게 닫은 채 아버지를 외면했다. 아빠, 우리 학교에서도 다 알아. 차라리 집에 들어오지 마. 그 말은 도연의 가슴을 쪼개는 칼이 되었다. 한때 그를 따르던 남자 회원들은 이제 원망의 화살을 쏟아냈다. 회장이 여자 회원들이랑 짜고 우릴 바보 만든 거야. 돈만 날리고 망신만 당했지. 끝까지 책임져. 술에 취한 몇몇은 그의 집 앞까지 찾아와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도연은 커튼을 닫고 불을 끈 채 숨죽여 앉아 있어야 했다. 회사 역시 그를 내쳤다. 김 부장, 이번 일로 이미지가 곤란합니다. 당분간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직에 가까운 휴직 통보. 그는 마침내 현실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었다. 그 무렵 동호회 내부에 진짜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한 남자 회원이 술자리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켰고 다른 이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다. 심지어 한 여성 회원은 억지로 끌려갔다는 말을 꺼내며 법정 싸움까지 불사했다. 19홀 동호회라는 이름은 언론 기사에까지 등장했다. 골프 동호회 가장한 불륜 모임, 지역사회 파문. 신문 3면에 실린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도연은 숨이 막혀왔다. 그는 거울 앞에 앉아 늙어버린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눈밑은 퀭했고 머리는 며칠 사이 하얗게 샜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였는데 그의 중얼거림은 방 안에 메아리 쳤다. 무료함을 달래려 만든 작은 모임이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치달을 줄 누가 알았을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완전히 손을 놓을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휴대폰 속에 저장된 과거의 메시지들이 그를 유혹했다. 회장님, 오늘 19홀 가실래요? 사라진 여성 회원들의 웃음 섞인 글귀. 그 문자 몇 줄이 도연의 마음을 붙잡았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19홀은 더 이상 쾌락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심연,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도연은 벽에 드리운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무너진 동호회, 부서진 가정, 사라진 명예. 그 모든 것을 끌고 어딘가로 향하는 그림자. 그리고 그는 알았다. 끝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비는 며칠째 그치지 않았다. 김도연은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골프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 가방 속 클럽이 새로운 세계로 가는 열쇠라 믿었다. 그러나 지금 남은 건 녹슨 아이언과 달아빠진 장갑뿐이었다. 신문과 인터넷은 여전히 19홀 동호회를 떠들썩하게 다뤘다. 중년 가장들의 집단 불륜, 지역사회 충격, 무료함이 부른 파멸, 19홀의 진실. 그 제목들 아래에는 그의 얼굴을 연상케 하는 흐릿한 사진들이 함께 걸려 있었다. 아내는 결국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갔다.
도연 씨, 이제는 더 이상 같이 못 살아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끝이었다. 딸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제발 연락하지 마. 동호회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남은 회원들은 서로를 고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고 일부는 조용히 이름을 바꿔 도시를 떠났다. 19홀까지 간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라 파멸의 은어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도연은 텅 빈 집에서 술을 마시며 과거를 떠올렸다. 처음 공을 쳤던 날 여성 회원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 밤늦게 울리던 은밀한 전화벨. 모든 순간이 달콤했지만 결국 독이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환상에 취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혼자 연습장을 찾았다. 비에 젖은 잔디 위에서 드라이버를 힘껏 휘둘렀다. 텅 빈 필드에 공은 날아가지도 못한 채 질퍽한 땅바닥에 처박혔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군. 도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회장님, 아직도 19홀 찾고 계세요?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다. 과거 회원인지 소문을 쫓아온 또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대답 대신 클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필드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19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은 결국 거대한 파국을 불러왔다. 사람들의 탐욕, 무료함을 달래려던 가벼운 선택, 그리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던 공허. 모든 것이 무너진 뒤 남은 건 잔해뿐이었다. 김도연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둡고 먹먹한 구름 사이로 단 한 줄기 빛조차 스며들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19홀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건 단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신기루였음을. 그리고 그 신기루가 사라진 자리에는 끝없는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